신한대학교 애론TV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황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근대화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수정 씨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씨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흔히들 구한말 19세기 후반 조선 말기의 시대입니다. 1883년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선교 잡지인 미국 세계 선교 평론에 기고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고문은 호수문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조선의 기독교를 전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지구의 저 모퉁이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당신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 당신 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선교사를 보내주게 되면 나는 힘은 미비하지만 그들을 돕겠다. 이를 위해서 나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 장의 기고문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사실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새로운 문명이 들어온 거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전혀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에서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화된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 사상이 들어오고 이 가르침 속에 백성들이 계몽이 되어서 또 자주 독립을 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3.1운동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지극히 기독교 이해적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격동의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명론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 씨는 흔히들 기독교에서 람방 선교 루트의 중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은 서상륜이라고 하는 최초의 개신교 신자죠. 그 사람이 이미 압록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이수정 씨가 양반들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씨는 1842년도에 태어납니다. 전라남도 옥과 지금은 곡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의 생애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싸움이죠. 여기에서 이수정 씨가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신시키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민씨 일가의 총애도 받았지만 고종 황제의 총애도 받습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박영효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절단으로 갈 때 일원으로 가게 됩니다. 고종이 이수정 씨를 일본의 사절단의 일원으로 보내게 된 것은 농경 기술을 배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책임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농경학자가 처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도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만남입니다. 농경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처다센의 집에 갔지만 이수정 씨의 눈에 들어온 처다센의 거실에 걸려있는 한 절의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처다센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고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즉 복음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수정 씨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조선의 배고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 농경 기술을 익혀가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들은 새로운 문명과 문화인 그리고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맞는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개종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 야스카와 목사에게 현 시바교회입니다. 일본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해인 1883년도에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84년도에 1000권에 가까운 마가복음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83년도에 세계 선교평론회 기고문을 보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코하마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편지로 인해서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1884년도에 조선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종교적인 부분을 제외한 교육과 의료적인 부분에는 너희들의 선교를 허락하겠다라고 윤허를 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년인 1884년도에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알렌이라고 하는 알렌은 외과 의사입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마이애미 의대 출신. 조선에 파송하는데 이 알렌은 우리가 흔히 정주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합법한 절차를 통한 그리고 초청을 통하여 들어온 선교사인 것입니다. 알렌이 조선에 들어오죠.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광해원이라고 하는 근대화된 현대식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원이 제중원이 되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종의 주치의가 되는 거죠. 한의학에 의지했던 조선, 천연두가 돌게 되면 한양에서 6,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간단하게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던 그 시대. 알렌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의술을 조선에 전한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그 뒤로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교육가입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계몽과 계화는 가르침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배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도 한글을 가르치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1960년대밖에 안 되는데 60년대, 70년대 초반인데도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동네에서는 학교 가는 사람은 오직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중학교는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조선시대는 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도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에 들어와서 남녀 구분 없이 평등을 주장하고 모두가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에서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초대학장인 김한란 박사도 나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유관순 누나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수정 씨의 편지 한 장 때문에 이제 조선에 현대식 병원도 세워지게 되고 학교도 세워지게 되고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살피는 고아원도 세우게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를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인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러 갈 때에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 사람이 마게도냐인입니다. 흔히 이수정 씨를 이렇게 복음을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마게도냐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씨는 평상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열정을 쏟은 것은 성경의 번역과 성경의 배포입니다. 하나의 일화지만 성경을 한참 번역하고 있을 때에 그의 명석한 두뇌와 그의 재주를 인정한 일본 정부는 그에게 고위직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과 배포가 먼저인 것을 알았던 이수정 씨는 과감하게 그것을 고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번역을 상업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거부합니다.
이수정 씨는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의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중국 한자로 된 성경에 한글을 주로 다는 겁니다. 주석을 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온전히 번역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 이수정 씨는 양반들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과 복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에 익숙한 양반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한자로 된 성경이 필요했고 그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한글로 풀이를 하고 줄을 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훌륭한 전략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수정 씨는 조선의 마게도냐인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격동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독교 복음을 통한 근대화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의 피어슨 선교사님은 이수정 씨를 말하기를 그는 루터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전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한국 역사에서는 이수정 씨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기독교 이해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 계몽과 개화와 의식개혁과 새로운 바람과 물결 앞에 격동의 시대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그 근간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근대화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수정 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